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의 정의 및 분류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의 사전적 의미. 그 전 시간에도 쭉 한번 봤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가 다음과 같이 한 5가지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모뎀이나 또는 이제 LAN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이 케이블, 그 다음에 또 무선 매체 등 통신 설비를 갖춘 컴퓨터로 서로 연결된 조직이나 개체, 그래서 이런 것들의 통신망들을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다음과 같이 다시 얘기하면 2대 이상의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는 것들을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각각의 서로 다른 또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컴퓨터 간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대를 서로 연결할 수도 있고, 걔네들은 전송 링크로 연결된 상호 협력되어져 있는 통신 노드들의 그룹을 뭐라고 얘기한다?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통신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 통신을 목적으로 해서 제공되는 일체의 시스템들을 망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 또 네트워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전송 링크라고 얘기했죠. 전송 링크는 송수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각각 우리가 보시면 서로 통신 링크에 서로 연결된 장치들은 어떻게? 호스트로 얘기하면 단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컴퓨터, 휴대폰, 프린터기들의 모임을 호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치들을 연결 장치라고 얘기하죠. 라우터나 교환기나 디지털 서비스 유닛들을 다음과 같이 연결 장치라고 이야기한다. 자, DC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DC. 자,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들에 관련된 필요성, 교환이 되어야 된다. 교환. 나중에 우리가 교환망에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여기 대표적으로 보시면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서버 하나에 클라이언트 3대 또는 서버 하나에 클라이언트 이렇게 하나, 둘, 3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회선들을 연결하느니 중앙에다가 하나 교환기라는 걸 하나 설치하면 이런 회선수도 줄일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회선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걔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회선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망과 망의 연결을 뭐라고 해요? 인터 네트워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수의 컴퓨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 시에 이점 또는 이렇게 다수의 컴퓨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 첫 번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데이터의 동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서버라는 애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관계. 클라이언트. 서버는 여러 개의 서버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서버는 얘게 서비스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 애들을 서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클라이언트는 예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애들을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서버에 다음과 같이 프린터를 공유를 할 거 밑에도 나와 있지만 다음과 같이 서버에 연결을 할 때 접근 권한에 대해서 이쪽 클라이언트들은 접근 권한이 읽기 전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얘는 읽기와 라이트 기능까지 해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접속 가능하게끔 하는 데이터의 공유에 관련된 목적이 하나 있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네트워크망에 프린트 서버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물려서 다음과 같이 자원을, 즉 주변 장치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데이터와 주변 장치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원이라고 합니다. 자원. 자, 자원이라는 얘기는 조금 넘어가면 자원은 뭐가 되세요? CPU라는 애도 자원이에요. CPU.
운영체제에서 자원이란 얘기는 그렇죠. CPU,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입력, 출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자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것의 자원들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능률적인 통신이다. 이메일 송수신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뭐 이메일을 보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메일을 보냄으로 인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말보다는 문서로 저장해서 아니면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송신과 수신의 관계에 따라서. 그렇죠? 다음과 같이 이메일을 작성해서 보내는 사람 메일 서버를 통해서. 그렇죠? 다음과 같이 받는 사람 메일 서버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것들은 뭐 능률적인 통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있지만 실시간으로 제공되어져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이런 것들은 축적되어져 있는 자료의 전달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수신되어져 있는 메일 수신한 사람이 자기의 메일 서버에 들어가서 얘가 보낸 메일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능률적인 통신도 하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백업이에요. 백업. 주요한 데이터의 백업. 이거는 뭐 운영체제 차원에서도 그렇죠? 자기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백업 서버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불이의 사고를 대비해서 백업을 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백업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죠. 클라우드 서버에 자신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다 올려놓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단말기든지 다음과 같이 인증만 내면 들어가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자기 데이터의 계정에 들어가면 자기가 쓴 데이터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올려놓고 다른 곳에서도 쓸 수가 있고 또 백업도 받아놓을 수 있고 이런 요소가 하나의 목적이다. 자,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의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퍼포먼스의 성능에 관련된 거. 전달 시간. 얼른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전달 시간. 그다음에 응답 시간. 응답 시간 얘기는 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는데 이거에 대해서 빠른 응답 시간이 와야 되겠죠. 내가 데이터를 보내고 즉 응답 시간이란 얘기는 뭐 대화형 형식의 대화식으로 내가 명령어를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뭘 요구하는데 그 응답이 늦게 오더라. 그건 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대화에 관련된 응답 시간. 그 다음에 처리율. 시간당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지. 그 다음에 지연. 딜레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 할 때 지연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연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이 성능에 관련된 이야기로 얘기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신뢰성. 신뢰성은 고장의 빈도수, 그렇죠? 고장난 후에 얼마만큼 빨리, 그렇죠? 복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reliability, 신뢰성도 하나의 성능 평가를 하는 기본 요소가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보안. 가장 요즘 뭐 이슈화되고 있는 거죠. 불법적인 접속이나 그거에 따라서 내 것들을, 내 데이터들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또는 바이러스로부터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각각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되겠다. 자, 이제 그런 네트워크에 관련된 성능 평가라든지 뭐 그런 거를 봤으면 이제 네트워크의 구조, 망의 구조 및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거 외우실 필요 없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분의 컴퓨터의 망 아니면 어디랑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컴퓨터들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씩 쭉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있더라, 저런 것들도 있더라. 자, 첫 번째, 물리적인 구조. 물리적인 구조. 물리적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논리적인 구조가 아니라 물리적인 구조예요. 그렇죠? 연결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포인트 투 포인트, P2P, 그렇죠? 점 대 점 연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의 전체 용량이 두 기기 간의 전송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링크, 그렇죠? 물리적으로 딱 두 개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용선이죠, 전용선, 그렇죠? 그러니까 케이블이나 그다음에 와이어, 전선,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그다음에 인공위성 같은 걸 연결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텔레비전 채널을 바꿀 때 속에는 이런 리모컨 같은 거 있죠. 예, 걔도 마찬가지 물리적으로 1대1 연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다중점, 멀티드롭. 예, 멀티드롭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뭐 2대, 뭐 3개 이상이라고 되어져 있죠. 뭐 2개 이상. 그렇죠? 특정한 기기들이 하나 링크를 통해서 공유되어져 있는 것들. 예, 이게 다중점이라고 이 얘기하죠. 그래서 채널에 관련된 용량들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서로 공유해서 쓰여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쓰여지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현재 탭이라고 되어져 있는 장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버스에 연결되어져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게 서버라고 얘기하고 요게 클라이언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연결하는 방식 중에 그래서 여기 뭐 폴딩, 뭐 셀렉팅 이런 방식의 또 이야기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폴링이란 얘기는 다음과 같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저 좀 데이터 좀 보낼 게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서버가 그래 보내라 라고 얘기하면 다음과 같이 그 허락이 닫으면 클라이언트가 다음과 같이 서버에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셀렉팅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셀렉트는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딱 찝는 거야. 너 데이터 내가 보낼 거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보낼 거야. 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다중점, 멀티드롭이라고 되어져 있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접속 형태의 이제 외형적인 연결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형태. 그래서 터플리지라고 얘기합니다. 터플리지. 그래서 렌의 구성 형태. 그래서 렌의 구성 형태나 형상. 그 다음에 외형적인 연결 모양. 그 다음에 물리적인 결선 방법. 그 다음에 상호 연결하는 방식과 형태 모양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뭐라고 해야 된다? 렌을 구성할 때 터플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망형, 뚜리형, 링형, 성형, 버스형. 또는 이제 선형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망형, 메쉬형이라고 얘기하나. 메쉬형. 이거를 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완전형이라고. 완전형. 완전 연결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연결형이라는 얘기는 각각 단말기들이 있는데 그렇죠? 모두 다 연결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대가 있으면 회선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서 다 연결하는 형태를 다음과 같이 메쉬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걔네들 모두 다 포인트 투 포인트로 점대점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전형망으로 연결할 때. 그래서 얘네들의 연결 노드, 이 채널들은요. 각각 n개의 장치가 있으면 n의 n-1의 2로 그렇죠.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5개의 4개의 다음과 같이 2로 나누면 몇 개의 연결 채널이 있다? 10개가 있더라. 10개. 세보면 10개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원활한 자료 전송을 보장할 수 있겠죠. 왜? 전용 링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은 안정성이 있어요. 다른 애들이 중간에 껴갖고 그거를 공유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전용 라인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 유지 및 보안이 좋더라. 그 다음에 결함, 식별, 분리 및 분리가 비교적 용이하다. 결함, 식별, 오류가 있을 때 식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트 뭐예요? 케이블 양과 요구되는 I/O 포트 수가 점점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설치 및 재구성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는 이렇게 냈지만 여기에 막말로 얘를 연결할 수 있는 랜카드가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4개. 랜카드를 4개를 꽂아야 돼. 4개를. 하나 더 한다? 하나 더 꽂아야 돼. 그런 게 있을까요? 컴퓨터에 랜카드가 4개, 5개씩 꽂으면 좀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설치 및 재구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형이라고, 스타형이라고 얘기해요. 스타형.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허브라고 되어져 있는 중앙 제어 장치와 점대점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 그래서 요게 보시면 허브. 패킷 트레이서에 관련된 것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허브가 있고 각각의 여러 개의 단말 장치가 어떻게 중앙을 통해서 그렇죠? 요걸 뭐 교환기
통해서 가는 거 뭐 교환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를 통해서 연결되어진 것. 그래서 허브의 뒷모습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각각의 연결 케이블 요 그림을 그대로 확대해서 진짜 실제 원형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죠?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직접적인 통신은 불가하죠. 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전송은 이 제어 장치를 통해서 전송이 가능하다. 한 개의 채널, 한 개의 IO 포트만 요구된다. 그렇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4개였으면 5개였으면 10개인데 얘는 딱 한 선만 있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장점은 그물형보다 적은 비용으로 할 수가 있고 설치 및 재구성이 용이하다. 왜? 뺐다 꼈다 하면 되는 거니까. 단 여기서 채널이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포트가 6개의 포트밖에 없죠. 여기 비어있는 거 확장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근데 단점은 얘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전체 마비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버스형 있어요. 버스형. 자, 버스형은 집중점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요. 집중점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은 하나의 여기 보시면 라인이 여기는 얇고 다음과 같이 얘는 두껍죠. 즉 뭐냐면 버스는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통로를 버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탭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에 의해서 버스에 연결되어져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탭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은 이렇게 생긴 것들을 탭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고 이렇게 연결, 이렇게. 그 다음에 T자로 되어 있어서 요거 이렇게 연결. 그래서 탭이라는 개념은 뭐 전기통신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도꼭지에 이렇게 T자로 연결되어지는 것도 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를 얘기하더라. 그래서 설치가 보기보다는 좀 쉽고 가장 적은 양의 케이블이 사용되더라. 설치가 쉽지만 다음과 같이 요거 자를 때 요거 잘라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재구성할 때 그죠? 결합 분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얘 잘라서 탭을 넣고 다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는 쉽지만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더라. 그리고 이제 중축 케이블이 결함 시에 다수의 여기 있는 케이블이 다음과 같이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전체적인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버스형에서는 다음과 같이 케이블 엔드라고 되어져 있죠. 이 케이블 엔드가 전문적인 용어는 터미널이라고 얘기해요. 터미널. 그죠? 터미널. 그러니까 터미네이터라고 해요. 터미네이터.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네들이 얘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브로드캐스팅 하는 방법으로 보내거든요. 한꺼번에 쭉 날리는 형식으로.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가면 좋은데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요거 반사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각각 신호에 혼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간 데이터들은 케이블 엔드에서 터미네이터라는 데서 그냥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흡수해 버립니다. 왜? 일로 간 건 필요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일로 온 것들은 이렇게 흡수해 버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의 특징. 자, 그 다음에 링형이 있습니다. 링형. 이렇게 패로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양쪽에 위치한 장치와 점대점, 요놈이랑 점대점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중간에는 리피터라고 되어져 있는 중계기를 통해서 중계기 또는 이제 재생기를 통해서 연결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매체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체를 접근하는 방식. 그 중에 매체 접근 방식들 중에 얘네들이 충돌이 발생하는 애들이 있고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충돌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다음과 같이 이런 네트워크에 내가 얘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 각각 공용으로 되어져 있는 이 버스를 같이 사용해야 돼요. 이 채널을. 그러면 내가 다른 애 데이터를 보낼 때 나도 데이터 보내야 되는데 동시에 두 개가 한꺼번에 오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얘는 나중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링형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요. 요런 게 있어야 돼요. 요런 게. 토큰. 예전에 한 30년 전에 버스 탈 때는
이런 카드로 쓰는 게 아니라 토큰이 있었어요. 버스표, 토큰이라는 걸 썼습니다. 토큰. 토큰은 버스를 탈 때 나를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토큰 없으면 못 타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데이터를 이쪽 방향으로 보내든 저쪽 방향으로 보내든 토큰이 있어야 돼. 빈 토큰이 있어야 돼. 그래서 빈 토큰이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요렇게 갔다가 여기 들어갔다 나왔다, 여기 들어갔다 나왔다, 여기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자, 얘가 A라고 얘기하고 얘가 B라고 얘기하면 아, 빈 토큰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나 지금 현재 A에서 B로 데이터를 보낼 거야 라고 내 데이터를 딱 실어 보내는 거야. 그러면 다른 애들은 이 토큰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한테 들어갔다 나오지만 얘가 보낼 수 있는 빈 토큰이 없기 때문에 얘는 못 써요. 그러니까 얘가 삥 돌아가서 다음과 이쪽에 왔네. 그러면 토큰에 있는 데이터 쏟아붓고 다음같이 빈 토큰을 다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허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허가가. 자,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링형이라는 걸 사용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설치 및 재구성이 쉽고 신호는 항상 순환하더라. 자, 얘도 보시면 단말기 추가 시 회선을 또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설치 및 재구성은 쉽지만 단말기를 추가할 때 회선을 절단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자, 신호가 일정한 시간 내에 수신되지 않았을 때 경보를 울림으로 인해서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얘가 이제 단방향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죠. 한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근데 이 회선이 지금 이제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중 링이라는 걸 사용해요. 이중 링. 얘가 지금 현재 보시면 링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링을 하나 또 달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얘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중 링 방식입니다. FDDI라고 되어져 있는 그 표준안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이중 링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요즘은 시스템들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가다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근데 얘가 고장이 났어. 링 형성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스위치를 하나 딱 달아놨고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파워가 오프가 됐어. 그러면 여기 스위치가 있어서 요 연결을 이렇게 하도록 해요. 그럼 여기로 들어가지 않고 얘가 이렇게 패스.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있어도 링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자, 뚜리형이 있습니다. 뚜리형. 그렇죠? 뚜리형. 뚜리형은 분산 처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 다음과 같이 루트가 있으면 루트로부터 또 하나의 연결 방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마치 성형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 그쵸? 허브 방식으로 쭉 밑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방식으로 확장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의 노드에 여러 개의 노드가 뚜리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뚜리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도 문제가 그쵸? 얘도 장점은 통신 설버가 짧을 수가 있고 네트워크 확장이 용이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죠? 루트 상위 노드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다음과 같이 하위 노드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더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 왜? 상위로부터 밑으로 내려갈 때 다음과 같이 회선수가 많기 때문에 얘 밑에 있는 애들의 요구가 많아지면 각각 병목이 생길 수가 있겠다. 뭐 그런 단점. 마찬가지 중앙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을 시에 네트워크가 마비될 수 있다라는 형태의 뚜리형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다음과 같이 물리적인 접속 형태의 이제 랜을 구성하는 터플리즈에 관련된 5가지 예가 나옵니다. 그렇죠? 얘를 쭉 설명을 드렸죠. 자, 요번에는 네트워크의 구조인데, 그렇죠? 거리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볼게요. 거리. 아까는 물리적인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터플리즈에 따라서, 요번에는 거리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란, 그쵸?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이게 랜이에요. 그쵸? 랜입니다. 랜. 그쵸? 근거리 통신망. 그래서 개인, 단일 사무실, 그다음에 건물, 캠퍼스 같은 장치에 서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목적으로 설계한 사설망. 사설망. 전송 속도는 일반적으로 10
bps에서 다음과 같이 10bps는 좀 그랬다. 10mbps에서 1GBps의 전송 속도를 갖고 있을 수 있더라. 그래서 요 근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 랜을 구성할 때 터플리지 얘기했죠. 버스형, 링형, 성형 각각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게 보시면 다음과 예전에는 버스의 형태로 쭉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놨는데 요즘은 그렇죠. 요즘은 다음과 같이 스위치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각각의 회선들을 연결할 수가 있더라. 또는 허브라는 걸 통해서 연결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커먼 케이블, 버스의 형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 요거는 스위치, 성형이 될 수가 있겠죠. 성형 형태로 나타내는 그런 구조로 근거리 통신망, 랜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자, 두 번째,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 맨이라고 이야기했죠. 맨, 그렇죠? 다음과 같이 이게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요게 하나의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예요. 그렇죠? 버스형, 링형, 스타형, 버스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모아서 랜의 확장 개념으로 넓은 지역까지 옮겨가는 것들을 맨이라고 이야기하죠. 범위는 10km에서 수백 킬로 정도. 그래서 뭐 케이블 TV 같은 거 연결할 때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EEE라고도 얘기하고 IEEE라고도 얘기하고 E가 3개 있어요. 라고 해서 IEEE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전자공학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자료들이 할 수 있는 협의의 이름이죠. 거기서 규정한 802.16이라고 되어져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무선 터플리지가 그때 이제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무선 터플리지에 관련된 방법도 맨에 적용될 수가 있더라.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WiMAX, Y브로. 지금은 사용하지 잘 않아요. 옛날에 이제 WiMAX랑 Y브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2G, 3G 나오기 전에 2G용으로 포터블 노트북을 다니면서 이동식으로 그 망을 사용하기 위해서 단말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 에그라는 단말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USB를 꽂는 것들도 있을 때 그때 사용했었던 장치가 WiMAX, Y브로라고 되어져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했었고, 자 그래서 이런 연결로 되어져 있는 게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넓어져서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WAN이라고 얘기하죠. W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보통 IP 공유기 이렇게 보이시죠? IP 공유기를 외부에 있는 라인을 꽂아갖고 딱 꽂을 때 어디다 꽂아요? WAN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에 꽂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서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는 광범위한 지역을 수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그래서 얘네들은 범위가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까지 그 다음에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공중 네트워크, 퍼블릭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얘보다 더 크게 라우터라고 되어져 있는 요게 인터넷망이에요. 라우터가 4개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각각의 갖고 있는 서브 네트워크를 구분해주는 것들을 서로 연결해준다. 이걸 인터넷망 연결해주는 망들을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썸 네트워크에 관련된 걸 배울 텐데 이게 하나의 또 하나의 얘가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 될 수 있고 그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에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들이 쭉 물려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WAN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자, 그래서 광역통신망은 다음과 같이 전용선으로 연결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전용선으로. 즉 다음과 같이 요게 보시면 커넥션 디바이스라고 얘기했죠. 라우터와 라우터를 전용선으로 연결합니다. 전용선. 여기 보시면 다음과 요런 라인들이에요. 요런 라인들. 그래서 얘 라인하고 이 라인하고 얘랑 라인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제가 나중에 보시면 그냥 패스트 이더넷 또는 기가비트 이더넷 케이블로 연결하는 반면에 이런 라우터하고 라우터들은 보통 시리얼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시리얼 케이블로. 시리얼 케이블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점대점으로 연결할 수가 있으며 또는 스위치드, 교환형 WAN으로 즉 다음과 같이 이렇게
라우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라우터. 뭐 스위치 교환형 WAN인데 그런 장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처럼 나타낼 수가 있겠다. 요거 두 개인 경우 또는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 각각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교환이에요. 교환. 그렇죠? 교환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유형들을 한번 쭉 한번 봤더니 그렇죠? 여기서 뭐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리의 제한, 뭐 없음입니다. 그 다음에 망의 소유, 그 다음에 고속, 교환망, 멀티 액세스, 그 다음에 멀티플,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스위치, 그렇죠? 스위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더넷,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더넷 사용하는 거,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트 큐 듀얼 버스의 형태로, 그 다음에 여기는 X25 프레임 릴레이라고 되어져 있는 표준안에 의해서 사용되는 백번망. 그러니까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저속의 망들을 고속의 망으로 연결되는 백번망에 사용되어지는 것들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뭐 교환 방식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망의 소유,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설망이냐, 뭐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도 뭐 사설망과 퍼블릭, 공중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각각 크게 사설망이냐 아니면 공중망이냐 이렇게 구분해 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의 유형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물리적인 연결에 따라서 그 다음에 터플리지에 따라서 이제 거리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인터네트워크, 그렇죠? 아까 망과 망을 연결하는 거를 인터네트워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터네트워크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하는 건 인터넷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터넷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나 오늘 인터넷이 왜 안 되지?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려? 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이 뭐냐? 각각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 자체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하죠. 인터넷. 그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터넷은 클라이언트와 서버와의 관계에서 각각 클라이언트가 어떤 서비스를 서버에게 요구하냐에 따라서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서버는 어디에 있냐 이거지. 위치가 어디에 있냐 이거지. 뭐 한국 어디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걔네하고 걔네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저기 보시면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로 연결. 이거 내 PC예요. 그렇죠? 내 PC가 다음과 같이 요거 뭐 스위치라고 해볼까요? 아니면 뭐 스위치라든지 또는 뭐 허브 아니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IP 공유기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라우터를 거쳐서 반대편에 있는 내가 원하는 여기에 요거를 서버라고 할게요. 서버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다음과 같이 포인트 투 포인트 웬이라고 되어 있죠. 시리얼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포인트 투 포인트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이 거리는요. 거리적으로 가까울 수도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WA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스위치하고 허브를 있는데 요거 이렇게 박스로 하나 이렇게 나눠서 보면 요거를 일명 우리는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죠? IP 공유기. IP 공유기 있죠? IP 공유기가 이거 두 개 다 합친 거예요. IP 공유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IP 공유기 외부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RJ45 커넥터 연결하는 여기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WAN이라고 써야 돼요. WAN이라고. 그 WAN이 뭐야? 요 WAN이에요. 요 WAN. 요 WAN.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IP 공유기는 우리나라만 IP 쉐어기 공유기 얘기하지 외국에서 얘기하면 걔 뭐야? 걔 라우터예요. 라우터. IP 공유기는 라우터의 역할도 해주고 여기 포트가 내 포트가 될 수가 있죠. 요거 포트 이렇게 해서 스위치의 역할도 하고 허브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보시겠죠. 뭐 DHCP 역할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DNS 서비스 역할도 해주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갖고 포함시킨 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IP 공유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IP 공유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외부로 나가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인터넷 연결, 인터넷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패킷 트레이서라고 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 텐데 망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패킷을 내가 여기 보낼 때 어떻게 날아가는지 쉽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에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학교에서도 패킷 트레이서라고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같은 거, 라우터 설정하는 거, 스위치 설정하는 거 배우실 거예요 아마. 만약 안 배운다라고 해보면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시스코 패킷 트레이서 이렇게 해보면 그 사이트가 나와요. 그렇죠? 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갖고 집에서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니까. 내가 원하는 패킷을 보냈을 때 얘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그리고 이 안에 패킷들이 날아가는 형태의 상태 정보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배울 거예요.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두 개의 랜과 하나의 점대점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구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런 거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개 이상의 랜 이런 거죠. 이게 하나의 3개의 랜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랜 여기 하나, 여기 2개, 여기 3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안테나가 이렇게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무선 라우터. 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IP 공유기가 무선으로 되어져 있는 애들도 있죠. 유무선기.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안에 애들은 무선 단말기를 통해서 무선 안테나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애들도. 자, 이런 것들도 구성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는 여기 이제 모뎀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렇게 아날로그 망에 관련된 애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질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뭐한다? 인터네트워크, 인터넷이다. 여기 나와 있는 인터넷 연결이다 라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천 개의 상호 연결이 되어져 있는 네트워크. 다음과 같이 보시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얘는 제공하는 그런 네트워크, 그 다음에 커스터머 네트워크가 있죠. 그런 것들이 백번망에 의해서 이거는 백번망은 기간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간망. 이 기간망들끼리 포인트 투 포인트 연결해서 다른 쪽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번망이라고 얘기하면 뭐 기간망.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KT면 KT, 뭐 SKT면 SKT, 뭐 브로드면 브로드밴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망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을 다 같이 뭐라고 했나? 인터네트워크. 그냥 인터넷 연결이라고 인터넷 연결망 전체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얘기 나오네요. 그렇죠? 백번 및 제공자 네트워크, 소비자 네트워크로 구성되어질 수 있더라. 그래서 백번망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기간 통신망, 그렇죠? 통신망을 소유하고 있는 애들이 소유하고 있더라. 그래서 백번망은 자, 대등점 피어투피어로 각각 1대1 교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공자 네트워크는 얘네들이죠. 얘네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 돈 내고 사용하고 있어요. 요금을 지불하고 백번망을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걔네들도 마찬가지 요금을 지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터넷 맨 밑에 말단에 있는 터미널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뭐 우리가 사용하는 KT면 KT 그런 것들을 ISP라고 얘기하죠. 백번망과 제공자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그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쭉 연결되어져 있더라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연결하는 방법 우리가 보시면
뭐 전화망을 이용하는 거, 케이블망을 이용하는 거, 무선망을 이용하는 거, 인터넷에 직접 연결하는 거 뭐 쭉 보시면 예전에 사용했었던 전화망을 이용하는 거, 가정이나 직장에서 전화에 연결하는 그다음에 연결하는 방법. 그래서 예전에는 DSL, 그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에요.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뭐가 있었냐? ADSL. 요즘은 ADSL 잘 안 쓸 거예요. ADSL. 그다음에 뭐 VDSL 뭐 그런 거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였냐면 기존에 아날로그 전화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아날로그 전화망 케이블을 그렇죠? 다음과 같이 반으로 나눠서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요거는 나 전화만 쓸 때 쓸 거야. 요거는 데이터만 할 때 쓸 거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전화는 그렇게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비대칭으로 야 전화망은 요만큼만 쓰고 케이블 채널에 이만큼은 디지털 데이터망을 쓰자라고 했었던 게 다음과 같이 디지털 가입자 회선 DSL이에요. DSL. 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화망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다음과 같이 케이블망을 연결해서 많이 쓰죠. 그렇죠? 케이블 TV망 또는 케이블망이면서 어느 곳에서는 케이블 TV, 코엑셜 테이블, 까만색 케이블로 들어와서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모뎀이라고 되어져 있는 디지털 서비스 유니트 망에 연결해서 쓰여지는 그런 연결 방법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선 랜을 통해서 인터넷 연결하는 방법도 있더라. 그러니까 무선 랜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은 뭐 IP062가 유무선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요거 두 개 합친 게 우리가 보통 뭐 IP062, 그다음에 또 유선과 무선 공유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인터넷에 직접 연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ISP를 통해서 이 ISP의 가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유무선 공유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개념적으로 쭉 얘기하는 거니까 뭐 쉽게 여러분들 와 닿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뭐 최근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개인 근접거리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PAN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 개인 통신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 통신망은 몇 미터? 10미터 이내에 내가 연결할 수 있는 유무선 장치. 유선은 아니겠다. 무선 장치. 어떤 거? 블루투스. 그 다음에 직비. 그 다음에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고 해갖고 보통 전공하는 사람들은 UWB를 그냥 UWB라고 얘기합니다. UWB,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초광대역 무선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 바로 뭐다?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 많이 사용하고 있죠. 블루투스 연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뭐 시계랑 그 다음에 휴대폰이랑 연결하는 것들 그런 거 다 마찬가지. 그래서 또 만약에 유선으로 연결한다고 하면 뭐 USB를 통해서 연결하는 방식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아래로 근접하게 내려온다고 하면 바디 에리어 네트워크, 인체 통신망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옷이나 몸에 부착한 무선 네트워크. 그래서 다음과 같이 와이어러블, 그렇죠? 웨어러블, 그 다음에 바디 에리어 네트워크, 바디 에리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얘는 바디 센서 네트워크, 센서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다음과 같이 바디 에리어 네트워크는 부착된 옷과 몸에 부착된 네트워크지만 여기 센서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센서. 그 다음에 이제 요 M이라는 건 그 의료, 메디컬, 그쵸? 바디 에리어. 그래서 의료 분야에 응용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오디오나 비디오 데이터들을 할 수 있는 비의료 분야에 응용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요 의료 분야에 응용되는 것들은 뭐 의료기기 원격 제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웨어러블이라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이제 센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박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디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와이파이 탭이라고 되는 건 이거 AP 액세스 포인트 그렇죠?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어디로 그 외에 병원이라든지 서버 클라우드라든지 다른 PC에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각각
의 상태를 직비라고 되어져 있는 또는 블루투스 그 다음에 IEEE 802.15.6이라고 되어 있는 무선망에 연결되어 있는 규칙에 의해서 센싱 되어져 있는 것들을 외부로 모니터링 하는 것들 그런 거를 바디 에리어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연구가 되어져 있고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개인 근접 연결에 관련된 부분도 있더라.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들 보시면 네트워크에 관련된 정의 쭉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물리적인 연결을 할 것이냐, 터플리즈를 할 것이냐, 거리에 관련된 쭉 얘기하다가 다음과 같이 요 부분, 인체 통신망까지 쭉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정의와 분류는 한 번쯤 그림을 보시고 이것들을 이해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